당신의 마음을 두드리는 고전의 작은 소리, 고전이 톡톡.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톡톡 튀는 고전 문학의 세계로 함께 떠나볼 저는 아나운서 이은지입니다. 이제 곧 기다리던 추석 연휴가 다가오죠. 전 연휴를 개강 첫날부터 달력에 빨간 동그라미 쳐두고 기다렸답니다. 사실 이걸 바라보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 연휴는 맛있는 음식도 먹고 푹 쉬면서 잠시 여유롭게 쉴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저는 학식과 기숙사 배달 음식을 떠나 맛있는 집밥을 먹을 생각에 벌써부터 설렙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는데요. 바로 여러분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희 방송국은 이번 추석 연휴부터 본격적인 중간고사 휴방 기간에 들어갑니다. 오늘 방송이 끝나고 나면 약 한 달 뒤인 27일에 여러분과 다시 만날 예정이에요. 그때까지 고전이 톡톡 잊지 않아 주실 거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길고 긴 휴방기간과 연휴 동안 고전이 톡톡을 기다려주실 학우분들을 위해 오늘 드라마 한 편을 추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고른 작품은 바로 푸른 바다의 전설입니다. 저는 사실 다양한 작품을 폭넓게 보는 편은 아니고 봤던 드라마만 계속 계절별로 돌려보는 걸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예전에 제 영화 리스트 속 드라마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는데 혹시 추측하실 수 있나요? 네, 맞습니다. 바로 도깨비였죠. 오늘은 제 리스트 속 드라마를 하나 더 풀 시간이 왔군요. 오늘은 푸른 바다의 전설을 통해 드라마 속 인어 이야기에서 출발해 우리 고전 속의 인어에 관련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우리는 옛날 옛적 인어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인어 이야기는 1621년 조선 중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 역사에서 처음으로 인어가 기록으로 등장한 것은 문인이었던 유목인의 야담집, 어우야담인데요. 어우야담은 한국 최초의 야담집으로 조선시대 사회상을 폭넓게 기록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이 책의 한 부분에서 인어가 등장하는데요. 당시 사람들의 입에 끊임없이 오르내리던 설화였을 수도 있겠어요. 여러분은 혹시 인어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맞아요. 붉은 머리칼이 인상적인 디즈니의 에리얼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인어 이야기가 먼저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원작인 안데르센의 동화 인어공주가 세상에 나온 것은 1837년입니다. 무려 어우야담이 등장한 이후 200년이 흐른 뒤죠. 저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좀 놀랐어요. 그리고 이 전통적인 한국의 인어 이야기는 현대에도 이어져 앞서 이야기했던 푸른 바다의 전설의 모티프가 되었습니다. 드라마의 자세한 내용은 연휴에 직접 확인하시고요. 저는 여러분의 흥미를 돋굴 드라마의 재미있는 한 장면을 소개해드려 볼게요. 저희 방송국에서 매주 목요일 점심 꿈결 수신함을 제작, 진행하시는 PD님께서 뽑아주신 장면입니다. 푸른 바다의 전설은 인어인 청이 담령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 서울에 와서 담령을 만나며 벌어지는 판타지 로맨스예요. 여기서 세화가 처음 서울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생활고에 빠지자 특별 출연으로 등장한 배우 조정석님이 선배 인어로 조언을 해줍니다. 작품 속에서 인어는 눈물을 흘리면 그게 진주가 되는데요. 진주가 클수록 그 값어치도 커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화에게 비닐봉지를 귀에 걸어주고 슬픈 영화를 보여주며 눈물을 흘려 진주를 모아라. 그런데 커질수록 비싸지니 눈물을 모아서 흘려라 하며 황당하면서도 웃긴 방법을 알려줍니다.
제가 만약 작품 속의 인어였다면 하루 종일 눈물만 흘리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저는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조금이라도 슬프면 눈물이 막 폭포처럼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러다 보면 슬픈 영화가 점점 없어져 거지가 되는 그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인어의 눈물 방울을 타고 과거로 돌아가 볼까요?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다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잠들 수 있는 낙이 필요해 떠나지 말란 법은 없지만 두고 가야 할 게 많아 겁이 나는걸 가끔은 한심한 꿈들이 필요해 But 나를 바라보는 눈이 너무 많아 저 멀리 갈 수 있는 배가 필요해 내 삶은 파도 따라서 흘러가야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지금은 꽤나 멀리 온 듯해 생각했던 모습과는 조금 달라도 괜찮아 이건 모두 내가 바랬던 이상의 일야 이 정도는 감수해야지 yeah. 파도가 날 덮칠 수도 있지만 밖에 사고가 날 수도 있지만 I'll be okay 난 내 삶에 만족해 나 향한 걱정과 우려는 필요 없어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잡아 올린 생선을 외쳐서 먹어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I'm on a boat 네가 원했던 건 그게 전부야 흘러가는 파도 안에 흔들리는 boat I'm on a boat 멀어지는 도시 We're going on 어딘가로 멀리 자, 여러분 모두 이야기의 배경인 강원도 바닷가에 잘 안착하셨나요?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조선시대에 등장한 인어의 정체를 파헤쳐 봅시다. 강원도 제일 북쪽의 마을 이곳에는 김담령이라는 이름의 원님이 살았습니다. 날이 조금씩 풀려가던 봄날, 원님은 꽃놀이를 즐기다가 한 어부의 집에 묵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그 어부는 원님에게 어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줍니다. 바로 자신이 어제 고기잡이를 나갔다가 인어를 4마리나 잡아왔다고요. 먼저 가장 궁금해하실 인어의 외형을 원님의 입을 빌려 설명해보자면요. 일단 원님은 인어를 보자마자 사람인 줄로만 알았다고 합니다. 인어들은 4살 정도의 아이 크기만한 몸집에 아주 예쁜 외모를 가졌대요. 코가 오똑하고 노란 수염에 검은 머리칼, 노란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다고도 합니다. 빨간 머리칼에 다리 대신 물고기 꼬리를 가진 에리얼과는 좀 다른 모습이 떠오르네요.
좀 다르긴 해도 인간과 다를 바 없는 외형. 하지만 그들의 몸에는 다양한 색상의 무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물은 투명이 아닌 흰색이었대요. 일단 진주가 아닌 건 확실한 것 같군요. 부자가 될 뻔한 제 꿈은 저 멀리 날아갔네요. 이렇게 인간과 닮은 인어를 본 담령은 묘한 보호 본능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어부를 설득해 인어를 바다에 풀어주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끝! 치면 너무 아쉽겠죠? 여기까지가 푸른 바다의 전설의 모티프가 된 이야기고요. 어우야자매는 인어와 관련한 이야기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앞선 이야기가 같이 인어를 풀어주려는 생명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원님이 등장했다면 이번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이번에는 바람을 타고 가볼게요. 벌써부터 화가 나서 인어들이 눈물을 못 흘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번에 도착한 곳은 전라남도 영광의 넓은 벌판입니다. 이곳에는 아주 넓고 매우 깊은 연못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장마 때마다 물이 불어나 바다와 연결이 되었다고 해요. 장마가 끝나고 물이 다 빠지면 다시 연못이 되지만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바닷고기들이 있어 마을 사람들은 이곳에 배를 띄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이곳의 수령 김회천은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장마가 끝나고 갇힌 물고기들을 한 번에 잡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걸 왜 하고 싶은지, 그걸 어떻게 할 건지, 왜 그게 소원씩이나 되는 것인지는 묻지 마세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의 비책은 바로 쓴맛이 나는 나무 열매. 이 열매를 한꺼번에 모아 아주 많은 양을 떨어뜨려 모든 물고기를 죽게 해 건져 올리는 것이 그 계획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수령이 물고기를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네요. 이를 계획만 하던 어느 날 김해천은 나무 열매를 많이 모아 연못에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리고는 강에 열매즙을 풀었죠. 잠시 뒤 강이 붉은색으로 변했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흰 피부에 검은 머리칼을 가진 여인도 있었죠. 그 여인이 떠오름과 동시에 먹구름이 피어오르더니 폭우가 내렸습니다. 아주 큰 천둥 번개도 함께요. 그 폭우는 김해천이 세상을 뜰 때까지 멈추지 않았어요. 그가 묻히는 순간까지도 말이죠. 이 이야기에서 이 여인이 인어인지는 직접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지만 흰 피부와 검은 머리칼, 물속에 살았다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상상하던 인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붉은 머리가 아닌 검은 머리의 반인 반어, 인어 이야기였습니다. 물 밖의 세상은 어려워 나보단 남을 더 봐야 할 테니 입을 막고서 나는 조용히 쳐다만 봐요. 내 두 눈에 보인 노래가 가사가 되기 위해선 그대가 필요할 테니 나는 조심히 말을 걸어요. 나의 노래가 들릴까 듣는다고 날 봐줄까 그대와 나는 너무 달라서 내 목소리를 줘야 하나 그래야만 날 봐줄까 그러지 않으면 만날 수도 없을까
내 두 발을 묶고 그대에게 가면 말할 수 있을까 나의 맘을 또 멍청하게도 입을 꾹 닫고 있겠죠. 차라리 내 목소리를 주고 그대에게 가면 닿을 수 있을까. 감춰둔 마음을 헛된 꿈으로 나는 또 헤엄을 쳐요. 물속의 세상만 알았던 내게 새로운 세상을 주었죠. 말은 못해도 나는 조용히 그댈 보았죠. 그댈 위해 적은 가사를 완성할 수 있을 것만 같아서 조금 떨려도 나는 조심히 맘을 전해요. 나의 노래를 들었을까? 들었다면 날 봐줄까? 그대는 나를 생각하나요? 내 목소리를 주었는데 시간이 얼마 없는데 이대로 나는 사라져야 하나요? 내 두 발을 묶고 그대에게 가면 말을 했었을까? 나의 맘을 또 멍청하게도 입을 꾹 닫고 말겠죠. 이렇게 내 목소리를 주고 그대에게 가면 닿을 수 있을까? 감춰둔 마음을 헛된 꿈 안고 나는 또 노래를 하겠죠. 그대에게 나는 무엇이 됐나요? 한순간에 쉽게 잊혀지는 그런 작은 존재인가요? 나의 잘못인 건가요? 그대를 바라본 내 못난 두 눈을 탓해야 하나요? 결국 이렇게 거품이 돼 사라지겠죠. 결국 이렇게 내 눈물은 잊혀지겠죠. 오늘 다룬 인어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사실 이거 말고도 전라남도 여수의 신직계, 조선 후기 문헌집 백운필이나 해동 역사에 등장한 인어 등 이야기는 많거든요. 특히 백운필에는 인어와 사랑에 빠진 인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혹시 관심 있으시다면 한번 찾아보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에게 친숙한 에리얼과 같은 인어나 드라마 속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선조들의 창의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소개해 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을지 궁금해집니다. 추석의 황금 연휴 이틀, 사실 저녁이 된 지금은 하루 남았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저는 연휴 동안 그리고 휴방 기간 동안 다양하고 즐거운 이야기들을 알차게 재정비해서 올 테니 여러분도 잘 쉬시고 중간고사도 멋지게 끝내고 다시 만나요. 안녕. 지금까지 제작 기술의 장혜강, 진행의 이윤지였습니다.